사실은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라는 그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주 참사가 일어난 상태에서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참 또 이게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요. 어쨌든 그 사태로 아까운 삶을 하직한 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참고인 분들의 그 깊은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감동했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주민등록 문제와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불이익이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실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의 수준이 그리고 논의의 수준이 여기에 멈춰 있다라는 것이 사실 솔직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참고인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술적 조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은 정보의 유출이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다른 어떤 상임위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도 또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공공기관의 결국 개인정보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장관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의 그 5급 공무원이 본인의 위치를 활용해서 8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서 그것으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범죄가 들통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내용을 보면 결국은 본인이 그 고용정보 시스템에 관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열람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기업들에 접근해가지고 지원금을 신청하게 해주고 만약에 지원금 수령을 받게 되면 그 돈의 30%를 본인과 본인 관련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결국은 실제로 챙긴 금액이 58억이랍니다. 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에서 끊임없이 조사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을 가한 것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16%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관련된 공공기관 직원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심각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 자체도 너무나 경미한 수준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경징계에 멈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년 동안 끊임없이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께서? 네, 공직자들의 불법 부당 또는 어떤 비리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 강화도 물론이고 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좀 더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시키는 특단의 대안을 지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이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연 지금 이 카드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권한이. 그래서 한 번도 불려가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회의에 참여하신 적 없죠, 위원장님? 네, 저희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사라는 민간기업은 집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행정부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이 너무나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은 무슨 부서, 어떤 것은 무슨 부서, 그거야말로 정말 편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너무나 종합적인 상황이 되면 그 즉시 발동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동 체계라던가 그런 위기 상황 그 체제가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에 대한 노하우들이 축적돼 있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도 단 한 번도 이 문제들에 대한 공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신용정보라는 그것을 활용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 신용정보도 전부 똑같습니다. 공공기관만 경징계가 아니라 실제로 위법 상태, 아까 말씀하셨죠.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미승인 정보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경고조차 하지 않고 그냥 통보만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전행정부 장관님께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지점에 정점에 계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키는 그런 제안들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진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일원화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또 자꾸 국회에서도 이렇게 뭐 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 형태로 정치적인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을 훼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 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럼 어떤 행정위원회 체제로 바꾸면서 집행기관에서 통합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 여러 가지가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 방향과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참고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립적인 위원회 체제가 필요한 것이죠. 다만 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행정부의 실무 담당자셨잖아요. 장관, 그 직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1급까지 했어요. 그렇죠. 1급까지 하고 가신 거고 차관급이신 거잖아요. 상임위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도 차관급입니다. 그 차관급 거기서 총괄 책임을 다 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인적 자원들을 직접 해서 구성해 놓고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모든 방향이 다 금융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이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네,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어떤 대체 방안을, 대책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